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트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장 어제 우리나라가 좀 낙폭을 키우면서 그래도 한 주에 플러스권에서 유지됐었으면 그림이 좋았던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1조 정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잡았던 금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다음 주에 조금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미국의 나스닥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은 다음 주에 좀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키워드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들은 조금 더 물량을 다음 주에 좀 매도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지수 밴드는 2,600, 그 다음에 2,700 여기서 아마 박스권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월요일에 살짝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음 주는 좀 더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꺾인 게 아니고요.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이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의 라인이다라는 것들 보여주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게 나스닥 쪽은 조금 위쪽 분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스닥은 좀 더 깊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 인도 매번 말씀드렸겠지만요. 신흥국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게 좋고요. 미국과 일본은 조정이 들어올 것 같고 국내 주식도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 쪽을 잘 본다는 것들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섹터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과제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에요. 소비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엔터주들,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반도체 쪽은 주도주이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이 금요일장에 삼성전자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3일조 정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수 밴드에 높게 있는 종목보다는 지수와 연동이 되지 않은 반대로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동안 올라왔던 데 소외됐던 그런 업종의 종목들을 타겟을 잡는 게 다음 주에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키워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컨택하는 게 좋고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반등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닥 라인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하단, 상단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니까요. 그런 틈새 공략을 하는 게 2차 전지는 낫지 않을까라는 것들의 추세 매매보다는 단기의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 매도 이런 단기 매매할 수 있는 밴드 자리가 나오니까요. 다음 주도 밴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종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짧게 사서 위쪽으로 파는 단기 매매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종목도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궁금하시고요. 제 상담은 스터디 상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주식을 좀 판단하는 데 좀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메모지하고 그다음 펜을 준비하셔서 제 얘기를 잘 적어 놓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화는 02377에 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할 거고요. 2부에는 우리 황민정 멘토님이 출연하시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상담해 주신 네. 그레이언트 네. 그게 지금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멘토님이 네. 말씀해 주신 가격이. 아,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야놀자가 아직 혜택도 안 받는데 네. 상장설도 없는데 네. 지금 가격이 네. 가격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더 갖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여쭤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000원에 70%. 올라왔네요. 그죠? 이게 네, 이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추세라고 해요. 이게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들보다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수급의 논리대로 많이 움직이고 사이클대로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사이클을 우리가 잘 타냐 못 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전에 인터파크라고 아시죠? 이 회사의 사명이 바뀌어서 그리데온트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소외됐던 종목이에요. 전자 상거리 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네.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놀링이라 그래요. 쭉 끌고 가기에는 좀 버거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갖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변동성이 세요, 이 종목이. 그래서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가격 오면 팔아라라고 했잖아요. 월요일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한번 레벨업이 되면 그때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비중이 높고 네. 수익이 좀 많이 난 상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풍 올라오면 18,000원 라인에서 팔고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량 다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수익 챙기세요. 예.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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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잠깐 시장 봐주고요. 전화 연결 동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점의 시그널이라 그래요. 이제 고점의 시그널은 그 라인에서 계속 그 조정을 주는 거예요. 업사이드, 업이 되지 않고 이 유지하는 것들, 횡보라 그러거든요. 이 자리가 되게 변곡점이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650에서 2,700 라인에서 우리가 거의 2월부터 이제 3월 초반까지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또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윗분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변곡점이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변곡점의 라인에서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요. 수급의 변화가 매번 얘기했지만 1월, 2월 달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3월 들어서는 좀 처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월, 2월 달은 11조라는 금액을 강하게 샀기 때문에. 그러면 3월 달에는 누구냐? 이거를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근데 1, 2월 달에 가장 강하게 많이 팔았던 기관들이 3월에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또 연기금 쪽에서도 이 백그라운드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잘 봐줘서 업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에요.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SY인데요. SY 사셨어요? 예, 5,090원에 30%. 아, 그래요? 이거, 그런데 멘토님, 제가 네. 그 유튜브에서 추천해갖고 들어갔는데 어제. 네. 제가 지금 들어가자마자 물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돈 잃고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어디서 모두가 추천해 줬나 봐요. 예, 유튜브에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예. 우리가 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테마. SY는 예, 재건주잖아, 재건주. 네, 그냥 테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면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고 기업적인 펀드메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료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예.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재건에 대한 이 푸틴이 재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움직였던 그 테마주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님이 하시기엔 되게 어려워요. 쉽은 종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세잖아요. 예. 예, 변동성 세는 거를 잘만 하면 큰 수익이 나지만 잘못하면 손실을 많이 봐요. 그만큼 이게 테마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 저기 일쿠르에도 얼른 나오려고 하는데 더 떨어질 게면 지금 괜히. 그렇죠. 무서우세요?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무섭죠 이거. 지금 무서우세요? 아주 들어오세요. 예,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거 잘못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잘못 들어간 건 아니고 이걸 예. 이게 뭐 들어가는 진입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리가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파느냐가 고민인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이게 뭐 주가라는 거는 위치 자체가 나쁘질 않고 이 재건의 테마의 내용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그다음 SY 자체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판넬이라고 그러죠. 판넬. 그래서 모듈이라요. 조립식 모듈. 이거를 이제 이렇게 MOU를 챙겨서 이렇게 실적이 보이는 그쪽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재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 회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테마보다는 실적 베이스가 나쁘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에 대한 내용이 좀 저는 이슈가 될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그때 잘 팔면 돼요. 그럼 그때 못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 나오면 팔고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훅 샀는데 훅 밀려버렸으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팔면 돼요. 가격 밴드를 그럼 얼마 정도에 걸어놓으면 돼요? 매 걸어 놓으세요. 예, 얼마 정도? 그러니까 얼마에? 5,500원?
5,500원. 예. 5,500원까지는 한번 와요? 예, 올 수 있어요. 네. 이게 좀 시간이 저는 바로 올라오지는 않고 네. 이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재건에 대한 뉴스는 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고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오면 갖다 예. 강하게 파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 예. 하실 때는 시간회라고 그래요. 시간회 들어보셨어요? 예. 시간에 우리가 4시 아니 우리가 3시 반에 장이 끝나면 6시까지 우리가 이 시장이 움직여요. 아시죠? 7은 75원인가 떨어졌던데. 네,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는데 우리가 예. 볼 때는 이제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예. 큰 의미가 없고 거래가 얼마만큼 일어났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는 네. 뭐 그다지 세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예. 더 밀리더라도 그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면 그때 딱 팔고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그럼 뭐 시초가에 그냥 5,500원에 걸어놓을까요? 매일 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매일? 이거를 계속 볼 수 네. 없는 분이시라면 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5,500원까지는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한 번은 강하게 중간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딱 예. 걸어놓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부터는 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예, 알겠죠? 그러니까 멘토님. 그리고 멘토님. 네. 저기 다음 주 정도, 일주일 정도, 5일 동안 5,500원에 걸어놓는데 오기는 오겠어요? 예, 계속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계속요? 예, 계속 걸어놔요. 팔려요. 멘토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시그네틱스라고 네. 2,130원에 10%인데 지금 반도체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반도체라는데 네, 맞아요. 네, 네. 시스템 반도체 쪽. CI에서는 네. 너무 많이 내려가고 다른 통신 장비가 있고 기계 장비가 있고 네. 이거는 반도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즘 반도체가 그냥 죽상이네 죽상. 아니 그게 이제 공평한 거잖아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 주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에 관점을 주는 거예요. 매수가는 얼마세요? 네. 정확히요? 2,130원에 10%입니다. 10%예요? 자리는 나쁘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축일 만들었다 그래요. 축매매라 그래요. 축매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좀 크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져요. 아니면 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주가가 반영되냐 안 반영되냐 이런 것들 보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이제 시가총액이 크냐 작으냐 따라서 이 종목이 좀 빨리 움직이냐 천천히 움직이냐 이런 거 관점을 보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 밀리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밀리고 들어왔다가 밀리고 들어왔다 밀릴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세다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셨죠? 네. 막 움직일 때 따라가지 않았어요? 따라갔죠. 네, 가격 때문에 따라간 것 같으시거든요. 2,300 몇십원 네네네. 그때 밑에서 샀으니까 올라갈 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그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떨어지니까 쉽지 또 그냥 두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제 종목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응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앞으로 이제 주식을 살 때요.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시가총액 3,000억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3,000억 밑에 됐다 그러면 그냥 막 탁 올라온다고 하면 얼른 팔아버리세요. 오래 갖고 있으면 대응이 안 돼요. 근데 이 종목 한 번 더 올라오거든요. 그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시가총액 같은 거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시가총액은 이제 HTS라고 하는데 이걸 잘 못 다루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권사로 전화해서요. 지금 쓰시는 증권사로 전화해서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 이런 거 볼 줄 아세요, 혹시요? 이런 거 보고 하세요? 아니면 그냥 뭐 TV에서 추천하거나 이러면 그냥 막 사세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보죠. 보지만은 네. 이게 만약에 어떤 주식이 한 5만 원 갔는데 네. 3만 5천 원 내려왔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시는구나. 20일에서 매주선을 딱 보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이제 그걸 좀 볼 줄 아신다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가 3만 5천 원 돼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반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냥 1조 밑에 그러니까 뭐 5천억, 6천억 이런 것들은 50% 빠지면 더 밀리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게 아까 우리 시청님 얘기했더니 5만 원짜리가 3만 5천 원이 되는데 이게 대형주다 그러면 그때 사면 돼요.
근데 중소기업들이나 조그만 것들은 사면 안 돼. 더 밀려요. 알겠죠?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때는 50% 빠진 구간에서 사세요. 고점 대비 50% 빠져서 61선이라고 그래요. 61선 들어보셨을 거예요. 61선이 이렇게 우상향 돌리는 거를 사면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 종목은 2,200원에 팔 수 있어요. 홀딩해서 가져가세요. 그럼 얼마에 대놓을까요? 2,200원. 2,200원. 네, 거기 이렇게 매일 대놓으세요. 네, 그러면 네, 이것도 팔릴 거예요. 네. 반도체인데 무엇에 속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그 CTM 반도체 쪽으로 우리 속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 종목은 그렇게 이제 실적이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실적 자체가 좋고 퍼포먼스가 많이 나는 종목보다는 이제 이게 테마라고 해서 이제 개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신용 물량이라 그래요. 이게 빚을 얻어서 산 이 사람들이 한 6.57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회사의 펀드멘탈 실적보다는 테마로 움직여서 땡기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튀면 딱 팔고 나오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삼보 모터스요. 삼보모터스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330원에 22%요. 아, 이거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 뭐 부품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잘 못 가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완성차는 잘 가지만 이 부품단들이 많이 못 가요. 그게 이제 뭐 현대 기아차는 신고가를 쓰고 있지만 나머지 부품사들 보면 저 밑에서 움직이질 못해요. 이 삼본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베이스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라고 하면 그러니까 심리의 영향이 되게 커요.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 부품단들이 작년에 한 해에 전기차가 많이 팔렸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전기차는 이 부품을 이 본넷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본네트를 딱 열어보면 내연기관에 보면 뭐 휘발유차나 경유차 엔진을 딱 열어보면 엔진 룸에 막 부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본넷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냉방장치 이것만 있고 나머지 엔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배터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 부품 업체들이 이제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로 대세되면 이제 부품사는 어떻게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단들이 못 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냐? 못 벌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종목이 못 가는 거거든요. 이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게 오래 걸려요.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봉이라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서 이제 지렁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게 분봉이 1분봉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게 지저분하죠.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이게 1분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1분마다 사람들이 체결되는 이런 흐름인데요. 흐름 자체가 어때요? 막 되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까 이렇게 봐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깨끗하죠. 이게 똑같은 1분봉이거든요. 깨끗하죠, 얘는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우리 선생님이 가신 삼본모터스는 어때요? 지저분하죠. 이 지저분한 이유는 호가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지저분한 1분봉이 1분마다 사람들이 체결되는 양을 그래프로 나눈 게 1분봉인데 이렇게 지저분한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택할 때 이제 1분봉을 이렇게 보고 아까 이 종목은 1분봉이 되게 깨끗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근데 선생님이 사신 거는 이런 것들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5,000원에서 6,000원 라인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종목 교체하고 그냥 들고 있지 마세요. 계속 떨어져요. 교체하는 게 낫겠습니다.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종목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추세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5,800원, 6,000원 오면 그때 파세요. 알겠죠?
종목별 제 의견 드릴게요. 아, 네네네. 좀 갖고 있다가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매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5,600원에 15%. 아, 이제 매수가,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한 4년 됐는데요. 엄청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네. 거거든요. 한 50% 정도 들고 있었는데 네. 그저께 전고점 라인이 25,100원을 일단은 뚫어가지고 네. 많이 올라왔다 싶어갖고 상당 부분 덜어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은 좀 들고 가볼까 지금 하는데.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들고요? 네, 왜요? 아니요, 한 16,000원에서 그래도 한 25,000원, 26,000원 가까이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 지금 고민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수급 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게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흐름을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적자 때문에 작년에 되게 시달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좀 희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스탠스 있잖아요. 정책 스탠스가 많이 받아요. 저 PBR 관련주, 그 다음에 이런 유틸리티 관련주, 그 다음에 증권업, 은행업 이런 관련주들이 정책 스탠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수급을 보면 이렇게 훗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이 기업 메이저들이 많이 사죠. 예. 특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종목 유틸리티 관련주, 정통주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키워드가 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예. 연기금은 최근에 많이 사잖아요. 예. 계속 들어오지 않아요? 올 1월부터 네.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매집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좀 더 끌고 간다는 얘기고, 그다음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정책 스탠스 같아요. 이 밸류업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위쪽으로 더 틀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 좀 끌고 가서 수익을 챙겨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6,000원, 27,000원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네네.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나쁘진 않아요. 이게 왜 네네. 돌파가 됐고, 돌파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서 28,000원, 27,000원까지 갖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봐볼까 해갖고요. 네, 거기가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매물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과정이라, 매물을 흡수할 때 첫 번째는 개인이 흡수하는 거냐, 그다음에 메이저들이 흡수하는 거냐라고 봤을 땐 메이저들이 흡수하기 때문에 파동 자체도 한 파동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서 거기서 파는 게 어떨까요? 네네. 고생 알겠습니다. 정말 많으셨네요. 정말 이게 그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그죠?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4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보다는 저 밑에서 샀으면 4년 동안 기다리면 되게 수익을 많이 났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치에 타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4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제 팁을 드리자면 4년 동안 앞으로도 더 끌고 갈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대형주 있죠. 예. 대형주를 사시되 고점에서 50% 빠진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쫙 훑어보면 대형주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종목이 고점 대비 50% 빠졌다. 그럼 거기 사놓고 끌고 가봐요. 그러면 수익 많이 날 거예요. 네네. 그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시면, 그런 매매의 기법 원칙을 한번 잡아봐서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와 위치를 판단해서 종목을 선택해서 끌고 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예, 강연회 오늘은 신촌에서 하고요. 오늘 1시에 신촌에 있고, 내일은 이제 부산에 가요. 부산은 내일 오전에 합니다. 11시부터 하고 2시부터 하는 게 아니라 11시부터 하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3월 시장은 조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다음 주는 약간 이제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이제 관망하는 전략.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뭐 주도주였던 반도체나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라인들은 우리가 조금 다음 주에는 좀 지켜보는 걸로 보시고요. 예, 밑에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소비 섹터, 뭐 화장품 관련주나 뭐 제약바이오, 뭐 목각 제약바이오들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다음 주는 타겟을 잡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TCC 스틸. 아, TCC 스틸 사세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를 내가 잘못 적었어요. 69,500원이거든요, 지금. 아, 네네네. 비중은요? 매수가 69,500원이에요. 비중은요? 20%예요. 아, 그래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팔아야 되는지, 네.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환매라 그래요. 순환매. 이제 순환매.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또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또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요. 이 종목도 최근에 네. 이제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 순환매가 네.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서도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TCC나 그다음에 동원 시스템즈나 이렇게 이 배터리 행사로 인해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을 주는 자리예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고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위치의 포지션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 주가가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떠 있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떠 있는 네. 주식이잖아요. 이렇게 떠 있는 주식은 어느 쪽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중요한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더 밀릴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 이제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그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에서 우리가 주식이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강하게 네. 움직였잖아요. 각을 세웠다 그래요. 이 각이 이 센 각이잖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네네. 다음부터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걸 꼭 우리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 강하게 들어온 각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강한 각에서 위에서 곡간홀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축을 만들었잖아요. 축이라 그래요. 이게 요거 축 만들고 여기서 이 옆으로 횡보했죠. 네. 이 횡보하면서 여기서 위쪽으로 쏘지 못하면 밑으로 그냥 밀려버려요. 강하게 레벨업이 못하면 밑으로 밀려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밀릴 때 보면 5일선이라 그래요. 이제 5일선이 되게 강한 선이에요. 제가 5일선, 6일선 이걸 잘 못 봐요. 아, 그러시구나. 이걸 볼 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이 자리는 이제 한번 탁 올라오잖아요. 그럼 팔고 나와야 돼요.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꺾였어요. 이제 단기 추세는 꺾여가지고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단기 추세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도 볼 때 5일선, 11선, 뭐 21선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단기선이 이 캔들이라 그래. 빨간 게 파란 게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단기 시세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얘는 단기 시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안 가는 거예요. 안 움직여. 그죠? 왜 그러면 단기 시세가 꺾였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옆으로 계속 횡보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겹잖아요. 지겹죠. 예, 지겹잖아요. 지겨워 하는데 이 주가는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 5,000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쭉 보세요. 5,000원짜리가 이렇게 쫙 얼마까지 올라서 8만 원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어디예요? 거의 꼭대기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꼭대기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주가가 더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매도 물량이 나와요. 차익 매물이 나와요. 그때부터 쭉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반등 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반등이 얼마까지 볼까요? 네, 이 반등은 윗반등이나 박스권이라고 해요. 68,000원? 요거 오면 그냥 파세요. 68,000원이요? 68,000원, 69,000원 거기 오면 파세요. 알겠죠? 그 종목 교체.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 예? LG? 지주사 LG 얘기하시는 거예요? LG 소프트요. 예, NC 소프트 사셨어요? 아,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만 원 20%요. 얼마예요? 19만 원. 아, 19만 원 20%요? 예. 아, 이거 최근에 사신 거예요? 예. 종목 교체하시는 건 어떨까요? 종목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 NC소프트는 아직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고점 대비 얼마를 밀렸는지. 고점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19만 원대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모멘텀이에요. 이제 신작 발표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묻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횡보할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업종은 가격의 메리트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차피 이제 끌고 가기보다는 강하게 위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횡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많은 것들로 돌아가야 돼요. 신작 기대감이 있는 것들 이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가격으로 부딪히는 건데 이 가격은 좋은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 파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가격은 20만 원 위에 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장과 이제 역행하는 그 업종이에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딱 들어오면 파는 건 어떠세요? 예. 수익을 챙겨 나가는 거 어때요?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가격이 싼 메리트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끌고 가기에는 추세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종목을 교체해 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에? 얼마냐면요. 이 종목은 예. 20만 5천 원, 6천 원. 20만 6천 원 정도 온다 그럼 파세요. 종목 교체 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밑으로 또 밀려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예. 반등 딱 들어올 때 얼른 종목 교체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HMM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6,500원에 10%요. 힘들죠, 이 종목이요? 정말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HMM. 네. 공매도도 많이 막 기관들 공매도도 막 공매도도 많이 주가가 올라가도 공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슈도 많고 이 대한전선이랑 HMM은 뭐 주식한 사람들 보면 되게 어렵다고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사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보니까는 가격도 좀 내려간 것 같고, 네. 뭐 외국인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래서 사셨어요? 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좀 우리가 보시는 거하고 못 보시는 게 있으면 우리가 타점이라 그래요. 네네. 이제 뭐 HMM 같은 경우는 뭐 해상 운임 이런 뭐 BDI 뭐 컨테이너 운임 리스크 뭐 이런 거에 영향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네. 홍해 관련 때문에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게 좀 네. 이제 실질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매각 이슈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 변동성이 되게 센 종목 중에 하나고 근데 우리가 진입할 때 주식을 살 때 이 원칙이 있어요. 이 자리는 올라갈 확률이 많냐 떨어지는 확률이 많냐라는 것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 사시는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 배열을 봐요. 배열이라는 건 추세라고 하거든요. 추세가 위로 네. 올라가고 있는 추세냐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추세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60일선이 좀 꺾였죠. 꺾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추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이제 꺾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어때요? 좋은 가격에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어제 샀어요? 아니면 그저께. 네. 이제 여기서 타이밍 하나 이런 종목 사신 이유는 단기 반등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추세를 보신 거예요? 좀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주자면 우리 선생님이 사신 그 날이 양봉이었죠. 네. 양봉 자리에서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추세가 꺾인 자리는 양봉 2개 들어온 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양봉 때 산 게 음봉 때 산 거죠. 이제 그 음봉이 어제 말고 그저께 샀으니까요. 어제는 음봉, 엊그제는 양봉, 그저께는 음봉이었었어요. 양봉, 음봉,
그다음 양봉 아니 음봉, 양봉, 음봉이에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을 때는 음봉에 사는 게 아니라 양봉 하나 나오고 그 뒷날 양봉 하나 들어올 때 이적 포인트를 잡아야 그 다음날 반등 들어와요. 이런 종목은.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꺾여서 추세 매매할 때는 양봉 2개 아니면 장대 양봉 하나. 이거 또 밀려요, 월요일 날이요. 왜 밀리는지 알죠? 이 월요일 날 밀려요, 이거. 한 80%, 한 60%는 밀려요. 왜요? 예, 예. 저도 좀 밀릴 것 같아요. 밀려요. 왜 그러면 양봉 예, 2개였으면 양봉, 음봉이 더 양봉은, 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이런 종목의 단기 반등을 하려면 양봉 2개. 그다음에 양봉이 길게 만들었을 때 이게 어제가 양봉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월요일 한 번 더 올라가요. 왜 그러면 음봉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야 여기는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음봉이 때문에 음봉 가격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음봉과 음봉이 양봉이 갇혔잖아요. 어느 쪽이 세요? 이게 음봉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한 번 더 밀려요.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양봉 2개에서 나오는 거나 그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와서 백허그라고 했을 때 양봉이 감쌌을 때 사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어제 종가를 깼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끌려다녀요, 이 종목에. 이해되셨죠? 그럼 손절을 해야 되나요? 네, 손절하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왜 그러면 하락 파동이라 이 자리에서 이제 밀리잖아요. 이거 한참 밀려요. 밑에까지 갔다 올 수 있어요. 다음 주는 좀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늘어질 거예요. 네. 늘어졌다는 거는 세게 하고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을 주면서 옆으로 막 이렇게 지겹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단기 반등을 노려서 들어갔는데 이 종가를 깼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하고 나와버리는 게 나아요. 왜 한 번 더 밀리니까. 그러면 또 끌려다녀요. 이제 한 번 더 월요일날 한 3~4% 밀리잖아요. 그럼 못 팔아요.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또 끌려다녀요. 그러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렇게 보고 손해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그냥 손절을 하고 종목 교체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대원강업이요. 대원강업사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네. 6,200원에 2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차 부품 쪽이잖아요. 예. 스프링 생산업체고 뭐 해외 쪽에도 뭐 BMW, 폭스바겐 막 이런 거 납품하는 이게 강소기업이라고 그래요. 강소기업. 근데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시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요? 이 종목을 매수한 게 네. 방송에 좀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번 보면 이게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지저분하죠. 여기 보면 어르신 이게 이제 1분봉이라 그래요. 이 1분봉이 이 지저분한 것들은 유통 물량이 없어요. 유통 물량이 없는 것들은 이제 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호가라 그러거든요. 이 거래가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봉 자리가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또 이제 버리기에는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회사 조그맣고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많은데 주가가 안 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깝죠. 실적이 되니까. 네, 글쎄요. 실적이 있으니까 그럼 실적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돼? 나는 또 고민에 빠지죠. 다른 종목은 막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지금 6개월 내내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떨어지던가 올라가던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옆으로 계속 횡보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르신? 산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잘 안 움직이죠. 이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자동차 부품단들은 시장의 이슈보다는 이제 관종에서 많이 관심 종목에서 밀리는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한번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6,000원? 6,000원 정도 라인에 오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좀 교체해 보세요. 그러면 손절은
해야 됩니까? 손절 안 해도 돼요. 더 밀리지도 않아요. 안 해도 이 종목은 예. 저점을 잡아놓은 종목이라 이렇게 6개월 예. 동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봉을 보면 이 자리는 안 빠지잖아요. 여기는 예. 여기는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하고 예. 여기하고 딱 그어 놓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거의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은 5,000원, 박스권 상단은 6,000원.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나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000원 정도 오면 매도해서 종목 교체하시면 돼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P-오리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9,170원에 30%입니다. 이것도 따라가셨죠? 예, 따라가지 않았었어요? 따라갔죠. 네, 그제 네. 샀어요, 그제. 그러니까 왜 따라가셨어요? 이게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실적이 한 30% 이상 되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요즘 그 선호는 여성분들 미용기기 그런 걸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네. 그러면 좀 기다렸다 떨어질 때 사면 되지. 따라가는 거보다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좀 막 내리다가 그래서 윗꼬리가 나왔고 이제 거래가 터졌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저는 몰라요. 이게 6개월 후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맞춰주세요.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몰라요. 왜 그러면 실적이 좋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많냐, 떨어지는 확률이 많냐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래요. 저 같은 사람은 시세 추종이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많냐, 떨어질 확률이 많냐를 비교해서 이 종목은 좋지 않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나한테 손실을 줄 확률이 많다 그러면 이 종목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시세 추종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나한테는 수익을 줄 확률보다 손실을 줄 확률이 많으니까 내 눈에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또 성향이 다르신 분들은 이거는 괜찮아요. 실적이 좋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럼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의 눈에는 안 좋아. 이 자는 잘못 사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쪽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위쪽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 물량을 내어 던진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서 따라갈 이유가 있었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월요일 날 있잖아요. 시간에 잠깐 볼게요. 시간에 보셨어요? 시간에 안 보셨죠? 어제 시간에 봤는데 한 4%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많이 밀렸네요. 한 3.69. 그러면 이 종목은 월요일 날 아침에 했잖아요. 밀릴 거예요. 밀렸다가 이 쭉 꼬리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요. 아니면 한 번 더 밀려요. 8,500원이요. 갭맥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내 보합선에서 온다 그러면 일단 팔고 타점을 다시 잡으세요. 좀 조정을 줄 때 밑에서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좋죠. 위에 따라가면 이런 종목은 거의 다 손해볼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내 가격까지 온다 그러면 일단 팔고 관망 이렇게 보시고요. 내가 지금 수익 중인 거잖아요. 수익 중위는 고가에서 수익인데 나한테 더 큰 수익을 줬다면 다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줬다 폈다 하거든요. 이게 트레이딩을 계속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월요일 날 보고 내 매수가 온다 그러면 일단 팔고 지켜보고 타점을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월요일 날 실적가는 무조건 빠지겠죠? 빠져요. 빠질 확률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주식 이거 제가 설명해주면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이해는 하는데 그럼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보면 엊그제 있잖아요. 끝나는 가격이 종가라 그래요. 여기 보면 TV 보면 여기 종가죠. 이 종가라 그래요. 이게 종가잖아요. 위가 끝나는 가격이 3시 반에 딱 끝나는 가격이 얼마에 끝났냐면 얘는 9,40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 전날이죠. 어제 금요일 날 이 자리를 지켰어야 빠지지 않아요. 종가를 지켜줘요. 종가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네, 깨고 나왔어요. 예, 깨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밀려요.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종가를 깬다. 그러면 이제 파세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시그널 나와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위에서 팔고 일단 관망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화예요. 잘 받으려야겠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중공업이요. 아, 삼성중공. 아, 슈팅 나왔었는데 그죠? 네. 매수가 비중이 매수가 아타라. 9,990원이요.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 와, 네. 엄청 힘들었겠다. 몇 년 됐어요. 물려가지고 계속 3,000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모아왔어요. 이렇게. 아,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아, 네,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네. 다행이에요, 올라왔으니까요. 네. 네. 이번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얘가 왜 움직였냐면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컨트롤을 했어요. 네. 조선도,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반도체 쪽 체제, 뭐 IT 쪽 체제, 자동차 체제, 배터리 체제 막 이랬다가 이제 조선 쪽도 배배 늘지 말라 막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머리예요. 이 라인을 넘어가야 돼요. 9,400원을 넘어가는 400원. 예, 9,400원을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더라도 좀 더 끌고 가는 라인이 훨씬 더 좋아요. 이 조선주 자체가 그런 이 반사 이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발성도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목표가 10,000원 잡고 한번 가보세요. 10,000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저번 때도 9,400원에서 딱 끝나가지고 팔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올라가는 자리예요. 네. 왜 그러면 9,400원에 저번에 밀렸잖아요. 근데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9,400원에. 그러니까 힘이 못 받았지만 이 거래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혹시라도 8,500원 온다 그러면 또 추가 매수해서 한번 끌고 가보세요. 8,500원. 네, 8,500원 라인에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이것도 추가 매수해서 올해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수급도 잠깐 볼게요. 잠깐 한번 수급까지 봐드려야겠다. 수급도 괜찮아요.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외국인하고 기관지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예, 조금만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사이익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 10,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8,500원 밀려온다 그럼 추가 매수해서 뭐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시길 바라요. 네, 제가 기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는 황민영 멘토님께서 방송에 출연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강연회가 신촌, 내일은 부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은 3월 달의 대응을 같이 공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